안녕하세요 여러분, 랩무라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앞으로 같이 읽어나갈 풍우란의 중국 철학사 책을 왜 읽는지 어떻게 읽을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중국 철학사 1권의 머릿말과 제1장 서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알고 싶을 때 보통 철학책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때 손쉽게 접근하는 내용이 주로 서양 철학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서양 철학은 철학자들 이름이 각각 잘 드러나 있고 철학자들에 따라 독립적인 저작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필요한 주제어를 따라 또는 관심사에 따라 서양 철학자별 저작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다 우리 문화권이 속해 있는 중국 철학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려다 보면 몇 가지 난관에 부딪힙니다. 우선 개별 철학자로 분류가 어렵습니다. 공자와 맹자, 그리고 순자, 노자와 장자로 구분하려고 하면 각 학자들의 내용이 겹쳐지고 자주 혼선됩니다. 그리고 각 학자들의 저작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현대인으로 먼저 접한 서양 철학 구조와 많이 다른 중국 철학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진다는 당혹감도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대별 흐름에 따른 중국 철학의 흐름 전체를 공부하고 싶어 동양 철학사 또는 중국 철학사를 찾아보면 이 자료마저 마땅치 않습니다. 서양 철학사는 꽤 많은 책들이 있고 각 책들마다 다양한 관점에서 공부 내용을 다루고 있어 공부할 자료가 많은 반면에 동양 철학에 관한 내용은 찾기조차 어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발견한 책이 풍우란의 중국 철학사였습니다. 책 표지를 보고 읽기 힘든 책이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읽기 시작하니 내용은 재미있게 잘 읽혔습니다. 재미있게 잘 읽혔다는 의미는 제가 그동안 중국 철학사에 관해 궁금했던 부분들을 해명하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작가의 머릿말 부분부터 학자 풍우란에 대해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세 개의 머릿말이 있는데 시기를 보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쓰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 시기에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긴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중국의 사상사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 어떤 뜻이었을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제2편 원고를 마지막 교정할 때 고도는 위급한 지경에 있었다. 직접 그러한 지경에 처하고서야 동타형극, 낙양의 중심과 동타의 황폐화를 말했던 옛사람의 비애를 알았다. 존망의 갈림길에서 우리의 선철의 사상을 반추하는 심정은 몸이 몹시 아플 때 부모를 찾는 심정이었다. 우리 선철의 사상에 전혀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나 우주적인 뜻을 세우고 민생을 위한 사명을 수립하여 과거 성왕의 학문을 계승하고 만세의 태평성세를 건설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선철이 책을 짓고 주장을 수립한 종지였다. 학파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주장의 구절마다 이 정신이 충만해 있는 바 훌륭한 독자는 깨달아 알 것이다. 위급한 역사적 상황을 몸이 몹시 아플 때로 비유하고 이때 정신의 원류인 고전을 들여다보는 것을 부모를 찾는 심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책을 읽는 우리에게도 중국 철학사는 지금 우리를 잘 이해하는 정신의 바탕이니 저자 풍우란과 같은 마음으로 읽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중국 철학사는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권은 중국 철학사에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자로부터 시작하는 자학시대와 자학시대의 학자들의 글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해체하고 통합하는 정학시대로 나눠서 다루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우란은 철학이라는 말이 본래 서양 말이었다는 문장으로 서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양의 철학은 우주론, 인간론, 인식론을 다루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이는 임의적인 분류일 뿐 저자의 표현대로 우주론과 인간론은 서로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서술하는 데 있어 철학이 서술된 언어적 체계이므로 반드시 엄격한 이지적인 태도로서 표출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로 임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서양 철학에 익숙한 독자들에게 그 독자적인 성격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중국 철학만의 특징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는 서론의 중국 철학의 약점과 그 까닭 부분에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 철학을 공부하려다 보면 철학자들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고 각 철학자들의 개별 저작이 없는 경우도 많아서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 풍우란이 설명하고 있는 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철학자들은 대체로 지식 그 자체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식을 위한 지식을 추구하지 않았다. 지식을 위한 지식을 추구하지 않았을 뿐더러 직접 인간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지식의 경우 중국 철학자들은 역시
없이 그것을 행하여 인간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기를 희망했지 공언으로 토론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른바 공언에 가탁하느니 행위와 사건 속에 절실하게 천명하는 것이 낫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중국인은 애초부터 책을 저술하여 주장을 수립하는 일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다. 최상의 일은 덕을 수립하는 것이요, 그 다음은 공을 세우는 것이요, 그 다음이 주장을 수립하는 것이다. 입신양명을 통한 사회적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책을 저술하여 주장을 수립하는 일은 중국 철학자가 보기에는 가장 불우한 경우로서 부득이한 경우에나 할 일이라고 생각한 사회적 가치관에 따른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인의 사상 속에는 한 번도 나와 세계가 뚜렷이 분리된 적이 없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국 철학자들은 지금 여기에서의 삶인 정치를 중요하게 여겨서 인간사를 중시 여김에 따라 우주론에 대한 연구는 간략할 수밖에 없었다는 특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철학사가 서양 철학사와 다른 점은 그 쓰임 방식에서도 나타납니다. 서양 철학은 각 철학자들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체계를 세워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철학의 학문을 보면 이미 있던 텍스트를 해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를 서양 철학과 비교 분석하는 것은 인류 사상사를 바라보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인간 세계를 구축해서 어떻게든 이 세계와 인간 의식을 탐구하려는 애씀의 다양한 방식으로 보는 것이 인간을 이해하는 더욱 풍요로운 시선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의 토대를 새롭게 이해한다는 방식으로 중국 철학사의 내용에 접근해보면 이 안에서 인간 인식의 새로운 지평을 알게 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것은 중국 문화권과 긴밀하게 연관해온 우리 자신의 사상적 토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더 활짝 열린 시선으로 각 철학자들을 편견 없이 바라보는 마음가짐으로 공부에 임하면 지금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서론의 서술식 철학사와 설록식 철학사 부분에서 자신이 이 책을 써나갈 때 자신의 비평을 담은 서술과 각 철학자의 원사료를 기록하는 병렬식 방식으로 해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면서 책을 읽어나가면 중국 철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책의 독자로서 이 책의 매력을 몇 가지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공자, 맹자, 순자, 묵자, 장자, 노자의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름들은 우리에게 때로는 삶을 구속하는 과거의 사상가들인데 이들이 각자의 사상을 절실하게 펼쳤을 때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모두 각 시대의 혁명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철학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공손용, 해자, 양주 등의 중국 철학사의 다채로운 면면을 밝히는 철학자들을 통해 새로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경학시대의 동중서가 음양가를 바탕으로 유가와 도가를 담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도 이해할 수 있고 당횡거를 비롯한 정의천, 정명도가 계승한 이학과 심학을 이해하고 주자와 양명을 이해했을 때 비로소 고려 말과 조선시대에 우리의 사상사가 더 명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왜 중국 철학사의 불교가 인도와 다른지, 경학시대를 통과하며 유가와 도가, 불가와 음양가가 섞여 신비주의 경향을 띠게 되는지도 역사적 맥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앞으로 이 영상을 포함해서 중국 철학사와 관련해 18편의 영상으로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냇물아 흘러 흘러 이현주였습니다.